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보궐선거 정책토론회 시작하기에 앞서 바쁜 와중에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추현우 학생이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이번 정책토론회 진행을 도와주실 부위원장 김건우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보궐선거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회, 그리고 행사대 측 후보자 출마 소견 및 Q&A, 그리고 세 번째로 회의가 있는데 사전에 취합한 질문들과 현장에 계신 학우분들의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 정책토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후에 회의를 통해 정책토론회를 마치는 알립니다. 올해 행사대 학생회 단독 후보로 출마한 버켓 정호보 박민규 학생, 그리고 부후보 임문상 학생, 두 후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사대 이번에 학생회 선거는 버킷 선거입니다. 바로 저희 P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호 1번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고 학생의 선거 이름은 버킷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저희 학생의 슬로건인데 우리들의 대학생활 버킷리스트 이렇게 정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처음으로 후보자 소개, 두 번째 버킷 선거 소개, 세 번째 버킷 공약 소개, 그리고 네 번째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버킷 정보 17학번 박민규 군의 학년입니다. 그 다음 저희 버킷 부후보 17학번 임은상 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버킷의 선본장인 18학번 성원주 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버킷 학생에게 선거 이름이 왜 버킷이냐 하고 물어보시면 일단 저희 선거운동부 버킷은 행사대 학우들의 요구사항 및 의지를 한 곳에 담아 저희 학생의 버킷이 이뤄드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버킷이라면 바구니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학우들의 대학생활에서 하고 싶었던 소원 그런 것들을 저희 버킷에 담아서 버킷리스트처럼 이뤄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다 보시다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대학생활에 해보고 싶었던 나만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이뤄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선번 이름을 버킷으로 지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슬로건 우리들의 대학생활 버킷리스트 버킷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인 주된 이유인 버킷의 공약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약은 4가지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편리함, 두 번째 즐거움, 세 번째 소통, 그리고 네 번째 복지입니다. 첫 번째 편리함 부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물품 대여 사업 확대, 그리고 의약품 구입, 그리고 휴게실 재정비 및 정기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물품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공을 빌려준다든지 조끼를 빌려준다든지 기본적으로 물품은 다 지급되고 있지만은 저희는 학생회로 나오다 보니까 충전기 같은 학우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도 선거본부에 나왔지만 선거본부 이전에 앞서서 저희도 대학생활 하나의 학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고 있고 저희 학생회를 같이 할 분들도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얘기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정리해서 학우들이 행사를 내에서 빠르게 물품을 찾을 수 있게 더 다양한 분야로 구비해서 학생시절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약품 구비를 해놓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타이레놀 같은 타이레놀이나 붕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구비가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작년도 과 대장을 할 때도 추가로 구비해놨던 게 인공눈물입니다. 인공눈물 같은 게 학우분들이 렌즈를 많이 끼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은데 까먹고 안 챙겨오고 오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실에 이러한 물품들, 인공눈물 그리고 여성용 용품 이런 거를 좀 구비해놔서 비상시에 바로 빠르게 행사대 1층에서 찾을 수 있게끔 구비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연실 재정비 및 정기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대 학교를 보면 지금은 학생이 존재하지 않아서 여자 흡연실이 닫힌 상황인데 학우분들이 뭐 타일도 그렇고 저희 주변 여학우분도 그렇고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학생의 성원이 당첨된다면 바로 시작하자마자 재정비를 해서 학부들이 쉬는 공간이다 보니까 정기적 관리를 하고 그 안에 규칙을 만들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행사대 체육대회 개최 및 종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의 체육대회가 보시다 보면 결승 올라간 팀만 당일에 재밌고 나머지 분들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흥미도가 좀 떨어지는 이유도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미니게임을 다양하게 많이 추가했습니다. 결승에 올라간 팀 아니더라도 운동에 관심이 없거나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다양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응도 좋았고 근데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일정상의 차질이 생겨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면서 밀리긴 했었는데 이번에 학생회가 된다면은 두 번째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철저하게 계획해서 다양한 학원들이 즐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개인사대 올림픽을 개최하겠습니다. 개인사대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는 체육대회, 그리고 2학기에는 조금 시간이 비는 느낌이 들어서 체육대회만큼 크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상도 그렇고 일정상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사대 올림픽이라 하면은 저희 풋살, 피구, 볼링, 보드게임, 그리고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같은 종목을 다양화해서 이것도 많은 분야들로 해서 학우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크게는 하지 않고 각 종목마다 시상을 해서 상금을 주는 식으로 형태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해인사대만의 특별한 페스티벌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좀 붕 떠보이는 공약일 수도 있는데 해인사대 페스티벌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 기숙사에 대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하루 날짜를 잡고 빌려서 뭐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곳에는 해인사대 학우들만 올 수 있고 저희가 식순을 짤 겁니다. 첫 번째 저희 학생의 소개를 하고 그리고 2학기 회장단 소개를 할 겁니다. 서로 알아보는 자리도 가지고 그 다음에 동아리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뭐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그렇게 흥을 돋굴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명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노래 실력이 좋은데 뭐 뽐내고 싶지만 무대 앞에 서는 게 두렵다 이런 뭐 공명감 치랑 똑같이 공명감을 진행해서 가면 제작하고 그리고 보시다 보면 교비에 보면은 용역비가 있는데 행사대에서 따로 용역비를 쓸 일이 없습니다. 용역비라 하면 업체를 불러서 뭐 설치를 하고 이런 비용인데 따로 하는 행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 돈을 그대로 넘기거나 그냥 없어지는 경우인데 160만 원 정도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체에 견적을 가져와서 합리적인 금액이다 하면은 무대에 뭐 마이크를 더 좋은 걸 설치한다든지 조명을 더 좋은 걸 설치한다든지 해서 행사대 페스티벌 공명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통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회와 학과 간 정기적 회의를 가지겠습니다. 학과 내에서 이제 뭐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이것까지 말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어서 말하지 못했던 개선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단순히 공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학과 간에 네이버 폼 링크를 뿌려서 그곳에서 학과에서 원하던 개선사항,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익명으로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운영위원회 회의 때 각과 시장님들이 오시면 그런 의견 사항들을 얘기해보면서 좀 더 회의사대가 발전할 수 있게끔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식 사업 투표 및 사전 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야식 사업은 저희가 예산상 이제 예산을 짜보고 견적을 내봐서 적당한 금액의 이 정도 수량을 일괄 배부하도록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학생회로 나오다 보니 이제 학우들이 좀 더 먹고 싶은 음식들로 조사를 해서 최대한 뭐 저희도 가격이나 견적은 따져봐야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식은 저희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공지를 올린 뒤에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댓글의 음식을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인사 안 하시는 학우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카톡 공지를 통해 인사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얘기는 할 것이고, 저희도 뭐 그럼 왜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카톡 공지는 항상 같이 나가는데 이것은 인사만 이용하려는 계획은 결국 카톡 공지가 모든 해양대 안에 모든 공지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에 많게는 5개씩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로칭 넘어가 있는데 저희도 인스타 결국 키워야 됩니다. 인스타에 저희 단대 소식만 올라오기 때문에 인스타를 키울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그나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및 공지를 통한 월간 학생의 보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제 월별로 저희가 했던 행사의 실적, 그리고 얼마를 사용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무슨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미리 이렇게 알려드려가지고 학우분들이 좀 더 간략하게 그리고 좀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입니다. 복지는 일단 저희가 제일 밀고 있는 주된 고용하기 학내 자전거 배치입니다. 보시다 보면 지금 제가 학교 다닐 17학번, 18학번 시절에는 셔틀이 20분 간격, 10분 간격 이렇게 자주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복학하면서 보니까 셔틀이 20분, 많게는 30분 간격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항상 그 시간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할인을 가고 싶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셔틀 시간이 늦다 이러면 이제 택시를 잡거나 뭐 뛰어가거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해인사대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자전거를 3대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가격적인 문제를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업체를 다니면서 물어보니 세대 25만 원 선에서 구매, 중고 자전거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격 선에서 문제는 없는 상태고, 그리고 어디서 이제 배치할 것이냐 하면은 저희 해인사대 밖에 현장 라운지가 붙어 있습니다. 현장 라운지 뒤에 보시면은 공간이 쫙 비어있는데 그 공간에 활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우분들이 그냥 거기서 담배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 최근에 공지글을 보시면 그곳은 흡연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를 배치해놓고 만약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학생회실로 오셔서 저희가 당직시간 9시부터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1시간 동안 어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1시간 안에 반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헬멧이랑 보호대는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짧은 거리, 기숙사나 다리 이렇게 빠르게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인사대 커플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년도 학생회 때 제가 학생회를 하면서 같이 해보고 싶었던 공약인데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으로 돌아가면서 못했습니다. 이게 해인사대 커플 사업의 목적은 이제 90번 버스를 놓치거나 아니면 꽉 차서 못 탔을 때 저희 해인사대 학우분들만이라도 이제 자가용 차를 이용해서 같이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활성화한 뒤에 그 링크를 저희가 단순히 공지를 통해 카톡으로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입력하고, 저희가 배부한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학번, 이름, 학과 이렇게 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무조건. 예를 들면 영문, 일실, 방민규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본인이 차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 몇 시에 어디로 나가실 분, 같이 타실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 내에서 그렇게 해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타고 나가시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시 이후에는 뭐 술 먹는 학우분들도 많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6시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관리는 오면 패스팅방을 만들면 챗봇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6시마다 이제 종료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톡방을 활성화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인사대 당근마켓 장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제 당근마켓이라 하면은 저희가 카톡 공지를 통해 며칠부터 당근마켓을 할 거다. 그래서 해인사대 학우분들이 팔고 싶은 물건, 뭐 사칭하거나 기숙사 내에서 자기한테는 불필요한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면 저희 선에서 이거를 팔아도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오케이라는 사인을 보내줍니다. 이제 자, 물건을 파셔도 됩니다 하면은 이제 판매자분들이 물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가격, 그리고 내고가는 얼마 정도까지 되는지 저희가 정리해서 리스트를 쫙 짜놓으면
만약에 물건 수량에 따라 3일에서 5일까지 진행할 계획인데 이제 또 월요일에는 이런 물품들을 팔겠다, 화요일은 이런 물품들을 팔겠다 리스트를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공지할 때 특정한 시간과 뭐 비는 강의실 혹은 학생회실을 이용할 계획인데 그거는 추후에 해명주의가 논의를 해볼 문제고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 특정 시간에 이쪽으로 오셔서 거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은 이제 판매자분들이 정해주시지만 내고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판매자랑 거래한 내역, 그래서 입금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돈을 그대로 전달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의 수익성은 전혀 없는 사업이고요. 학생분들이 뭐 좀 더 편리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약들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단독 후보자 박민규 학생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후보자들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받는 정책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을 받기 앞서 네이버 폼을 통하여 사전 조사된 질문을 토대로 후보자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인공지능학부 강민재 학생이 질문입니다. 보궐선거 정책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학생분의 질문의 의도는 해인사대 측에서 생각하는 보궐선거의 정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해인사대 측에서 준비한 보궐선거의 정책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너무 모호해서 약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보궐선거의 정책이라 하면은 확실히 나와 있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대로 갈 뿐인데 네,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저희는 공약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서 네, 이 질문 저희가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대답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조사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해 주신 학생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 신문사 소속 기자 한상규입니다. 자전거 대여 사업 시행 중에 부서지거나 분실된 자전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따로 마련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자전거를 빌려드릴 때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다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분실에 있어서는 일단 가격적 문제는 학생 본인이 좀 책임지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에게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도 모두의 돈을 모아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사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분실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것이고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보호대나 드리고 헬멧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나 분실에 대해서는 바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방송국 MOBS 류경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자전거를 이제 1시간 동안 탈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 그럼 계산 같은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저희 학생회실에 오면 빌려드리는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항상 당직을 섭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오시는 시간 체크해서 빌려드린 시간부터 1시간 내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항상 1대1로 사람을 붙일 거라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이용할 것이고 전화번호를 받을 거기 때문에 뭐 1시간이 넘었다 하시면 바로 전화해서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위약금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이제 경고를 주어서 몇 특정 기간 동안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경고를 또 당하면 제재를 좀 더 세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운대학교 방송국 몹스 국장 주승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인사대 당근마켓 장터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엔타의 장터 게시판과 역할이 겹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엔타를 더 많이 사용할 텐데 장터 활성화가 엔타와는 다른 특별한 당근마켓만의 장터 특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아는데 참여도가 그다음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그 오타 정보가 같은다고 하신 질문이신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역할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메타 장터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시로 메타 장터 게시판을 확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물건이 계속 발작값이나 묻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해인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을 저희 해인사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따로 카톡 그 단체 공지방에 올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그날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타 장터 게시판과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학생들은 수업들을 학교에 무조건 오기 때문에 그때 물건을 같이 들고 와서 저희가 대신 판매해드리면 좀 더 편리함이 있지 않나, 개인 시간으로 따로 빼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마이크 꺼주시고. 안녕하세요. 한국해운대학교 방송국 MOBS 기획부서 소속 김지우입니다. 혹시 학생회 예산 같은 거는 어떻게 걷게 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학생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요. 마이크 꺼주시고. 껐습니다. 가능하실 거예요. 학생 예산이 어떻게 모이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네, 과비 집행부 같은 각 과의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는 과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학생회 예산은 따로 받는 건지 아니면 해인사대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입생 때 처음 학교 들어오면은 저희 학교한테 학생회비를 따로 내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등록금 낼 때 따로 내는 걸로 알고 거기서 모인 돈을 단대별로 인원에 따라 퍼센트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퍼센트로 분배되는 돈을 받는 거라서 저희가 그 돈이 모인 방법 출처는 정확히 모릅니다. 저희도 그냥 저희한테 떨어진 돈을 쓰는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모이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사항 없으실까요? 해양대 신문사에서 따로 질문사항 없으실까요? 저희 질문을 준비했는데 다 답변이 나오다가 따로 추가 질문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보궐선거 정책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